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 댓글창 보니까 야, 박근영 부장은 정통파다. 경제방송이 이 개그 없이 완전 정통파로서 방송을 한다. 내용도 그렇다라고 올려주셔서 예, 맞습니다. 저는 사이드함이 아니고 우한 정통파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저희 데일리 힌트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진지하게 봐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방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길에 바로 제 앞에 어떤 젊은 이 남녀가 계신데, 남자분이 20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여성분을 쫓아가면서 저기요, 부르더라도. 그래서 여성분이 딱 뒤로 돌아보니까 저기요 오늘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면서 이제 수줍은 얼굴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남자분이 이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뒤도 못 돌아보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야, 그게 한 20, 30년 정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느껴봤던 그런 감성이에요. 제 앞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그 20대 풋풋한 어느 그런 모습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이제 제 앞에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순수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도 좀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그런 순수한 모습을 봤습니다. 도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레드 369님 도를 믿습니까? 아니고 상당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되게 남자분도 되게 예쁘장하게 아주 잘생겼고 여성분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생기신 그런 분이라 아주 두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너무 예뻐서 말을 걸지 않고는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가서 사귀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설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설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9.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2차전지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양자 암호화, 원전, 건설, 가상화폐, 셰일가스, 전력설비, 필요사 AI 관련주가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국채금리 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금리 부담에 혼조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안 하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죠. 자,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미국 관련해서 감세법안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감세법안 관련된 하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텍스 관련된 컷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재생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오늘 썩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지표상으로 미국의 5월 S&P PMI가 호조세를 보였고요. 실업시장 청구 건수 감소에 따라 지표가 상당히 좋다.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상승 출발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약간 접어들고 있는데요. 10년물 국가 연동 국채, 이게 팁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제 입찰이 있었는데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팁스의 발행 수익률은 2.220%로 결정됐고요. 3월에 1.935% 대비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응찰률은 2.36배로 직전 입찰 2.35배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입찰이 호조를 보였다는 거죠. 해외 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낙찰률은 71.4%로 직전보다 4%포인트나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10년물 입찰 부진 우려를 완화시키는 결과로서 아무튼 10년물 국가 연동 국채 팁스의 입찰 호조가 금리를 다시 붙잡고 더 튀지 못하게 잡았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 23만 건 하회했고요. 직전주에 22만 9천 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실업 수당 연속 청구 건수는 190만 3천 건으로 188만 2천만 건 대비
직전주에 186만 건 정도 수준보다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연속 청구 건수는 약간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도 일부 있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가 베이스 유입 따른 금리 반락이 연동되면서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미국도 장 막판에 물량들이 또 쏟아지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도 업종 부재 속에 개별 이슈에 따른 테마 장세 시연됐고요. 원전, 우주, 양자 컴퓨팅 테마도 강세가 보였고,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은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 속에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 차별화가 나왔고, 건설, 유틸리티, 금융주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운송과 제약, 바이오, 화학 쪽은 약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오전 기준 현물은 360억 원 순매도를 했지만 선물은 오전 기준 3,904계약 정도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현물은 소폭 팔았지만 선물 매수 플레이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저평가의 선물 중심으로 순매수가 나타났다 분석이 됩니다.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5월 28일 실적 예정된 가운데 오픈하이머의 호실적 전망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재생 쪽은 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에 따른 IRA 세액 공제 축소 우려에 관련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압박 소식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라 해서 기존보다 4배 정도의 원전 용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프터,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 출시의 전거래일 강세였는데요. 애플 앱스토어가 그래서 매출 순위 실망감 때문에 역시 하락세가 나타난 모습도 보였고요. 자, 코스닥은 미국채 금리 반락에도 여전한 고금리 부담의 지수 상단 제한이 되는 모습이고, 제약바이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예고 2주 정도 경과한 가운데 관세 관련된 경계감에 부진했습니다. 고금리 부담도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36.5% 급등을 했고요. 리게팅 컴퓨팅도 26.5% 급등하면서 미국의 양자 컴퓨터 테마 속등 연동되면서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금일 신규 상장한 인투셀이 급등 기록하면서 신규 상장 관련주라든지 그다음 비트코인 신고가의 가상자산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특징이었습니다. 자, 채권금리 하락하면서 코스피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일부 나왔고, 코스피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는 5장 약보합권으로 머물렀습니다. 한편 원화 강세 흐름으로 달러원 환율이 137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감세 법안에 포함된 미국의 IRA 및 원전 산업 정책 변화는 관련 섹터의 희비를 극명하게 갈랐다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개정된 IRA 보조금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2차전지 업종의 약세가 코스피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반면 원전 발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유지되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추가로 전해지면서 원전과 건설업종까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건설업종들은 원전 건설 참여 기대감이 있는 현대건설, DLNC, GS건설 등이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대선 주택 공약과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또한 건설주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다소 좀 힘이 없었습니다. 인적 분할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분할 이후에 주주 가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또 확산됐다 볼 수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그리고 ST바이오센서 등 최근에 코로나19 제약사 우려에 급등했던 관련 기업들도 이슈가 소멸되면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도 했습니다. 특징주로서는 시프트업이 스톡옵션 행사 소식에 급락했고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동반 약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별 탑3는 건설과 전기가스, 기계장비였고요. 업종 바텀3는 제약과 의료정밀기기, 통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섹터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좀 전에 저기요 제가 너무 지금 말씀 못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말을 거는 게 여자분들이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요. FM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글쎄요 저는 예전에 했을 때 다 받아주시던데 그렇게 안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맞아요 젊으니까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집사람이 좋아할 거다. 뭐 집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집사람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젊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젊음이 글쎄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물론 이제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말 거느냐. 케바케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첫 번째,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이게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자, 오른쪽 보시면, 미국 자산 관련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웃퍼포먼스입니다. S&P 500의 아웃퍼포먼스인데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S&P 500이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오른쪽 끝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권을 접어들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 자산이 글로벌로 분산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국내 시장도 그런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이 S&P 500을 꾸준하게 올려왔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최근 들어서는 S&P 500이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2009년도부터 평가된 것인데 S&P 500의 아웃퍼포먼스가 상당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세요. 웰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CNBC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 CNBC 자료를 보면 중국이 미중 대화 지속 의사를 밝히면서 무역 협상 진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시장에 안도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좀 있는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중국 위에 뭐 지금 영국 말고는 지금 트럼프가 뭔가 무역 협상, 관세 협상 관련해서 뭔가 했다는 나라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상당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 중국이 미중 대화 지속 의사를 밝혔다라고 나오면서 중국 외교부가 마자오시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에 통화를 했고요. 양국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2주간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나왔고 중국 외교부 발표는 양국 간 대화 채널이 열려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된다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무역 협상 재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다가 일부 10년물 그리고 3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정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3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 튀어오르면 빅스가 후행해서 튀어오르더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조정이 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는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지금 90일간의 유예를 뒤엎고 뭔가 또 강력한 어떤 멘트를 뱉어낸다면 시장은 여기서 한 방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PER이 2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직전 고점이 한 24배 정도 됐나요? 미국 시장이 24배 정도의 고점이 있었는데 지금 22배 정도까지 왔으니까 남아있는 상방이 그렇게 높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분석도 꽤 나와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미국 장의 하향 조정이 상당히 좀 한 번 정도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약간의 악재 이런 것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좀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역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자산을 막 엄청나게 사주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과정인데요.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하는 걸 보면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가 뭐 이렇게 현재 약화되면서 빠진다면 비트코인도 빠져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뭐 국채라든지 뭐 어떤 달러라든지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예외주의죠. 미국 예외주의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유동성이나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로 또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살얼음처럼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원전 이야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명령 서명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방송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자, 요겁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외신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신규 원자력 승인 관련 규제 완화, 핵 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공화당은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 2028년까지 착공만 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혜택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은 국내 원전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BHI 등 뭐 우진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편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에서도 원전 발전소 회기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탈리아가 탈원전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서 최근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요. 지난번에 유럽 쪽에서 막 정전 사태가 나타났잖아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타나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전력 쇼티지를 경고를 일론 머스크가 하고 나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이 역시나 지금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력 수요 관련해서 신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계약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덴마크도 탈원전 선언 40년 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탈원전 국가였던 스웨덴은 신규 원전 4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자국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던 크로아티아도 소형 원전인 SMR 제작과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또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에너토크, 우리기술, 수산인더스트리, S&T에너지, 한신기계, 태웅, 서전기전, 우진 등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가 올랐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최근에 아주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요겁니다. 미국 첫 SMR 원자료 건설을 위해서 테네시 밸리 전력공사가 허가 신청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최초의 차세대 원자로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들어설 예정이고 테네시 밸리 전력공사가 연방 규제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규모로 약 17만 5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총 4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네시밸리 전력공사는 2035년까지 노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26기가와트 전력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데 원자로 기술은 GE의 BWRX-300 모델로 60년 수명을 가지면서 환경보고서 제출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련해서 연방에너지부에 총 8억 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고 허가 후에 2026년 말 착공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그 클런치 리버 SMR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요 기술 파트너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그리고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 그리고
신소스 그린 에너지 이렇게 협력사로 기술 파트너스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설계 및 건설 파트너는 아마 베치텔과 그다음에 서건트 그다음에 룬드리가 참여되고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통합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통해서 일정과 예산을 공동 관리한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8억 달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SMR 상용화를 2033년에서 2031년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이 상당히 좀 물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관련해서 유럽이 탈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고 미국 쪽도 에너지로서 상당히 좀 데이터 센터 보강을 하기 위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주가 최근에 주도주로서 꽤 의미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섹터가 최근에 한국에 관련된 이 K 한류 관련된 부분들이 K 컨텐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도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K 패션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고요. 중국 쪽도 이렇게 뭐 아웃도어 관련된 아웃도어 의류 관련해서 중국 시장도 뭔가 좀 의미 있게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 패션 관련된 종목들이 패션 의류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컨텐츠 열풍이 국내 패션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요. 인기 아이돌의 스타일은 물론 드라마 속 장착 아이템이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K-패션 매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서울 명동이나 홍대, 이태원 등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 외에도 최근 주목을 받는 곳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제품을 전시해 놓은 쇼룸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여행 코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차은우 씨의 가디건 뭐 이런 것들 저도 입잖아요. 네, 저도 따라 입습니다. 차은우 씨 따라서 입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K 한류 관련된 K 패션을 따라 입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야놀자 리서치가 22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래 관광객 수는 총 387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0.7% 증가한 수치로 보이고요. 양적 회복을 이미 다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최근에 카지노도 살짝 움직이기도 했고 뭐 여행 카지노, 뭐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살짝씩 지금 분위기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세MK, 그 다음에 형지 INC, 형지 글로벌, 감성코퍼레이션, 지엔코, 원품물산, 잭시믹스, 폰드그룹 등의 패션 의류 테마주들이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말님, 여의도의 차은우, 박근영, 네, 과찬이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주가 역시 미국 시장의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급등 때문에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다. 자, 양자암호 쪽은 좀 당장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일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연말 12월 정도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이 급등락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36.52% 급등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26.46% 급등했고 D-Wave 퀀텀도 23.96, 퀀텀 컴퓨팅도 14.52% 등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온큐 CEO 발언 속에 최근 실적 개선과 양자 관련 분야의 산업 적용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된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했고요. 니콜로 데 마시 아이온큐 CEO는 경제 매체 밸런스와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아이온큐 선례를 모방하고 따라오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급등세를 이루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실생활에 좀 와닿진 않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군들이 움직임이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역시 로봇 관련주죠.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글쎄요, 뭐 AI 테마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A로봇이 언론을 통해서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2025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행사 이노벡스 2025에서 엔비디아 상과 그 다음에 오키나와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상은 엔비디아가 직접 수여하는 상인데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 같은 경우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엔비디아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투자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A로봇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고 하죠. 한편 전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경제성장위원회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가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로봇 산업의 현장을 방문했고 국내 유망 로봇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덕월 선대위 경제성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이야말로 반도체와 로봇 산업에 대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알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투자해서 한국을 반도체 강국 그리고 로봇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뭐 두산, 에브리봇, 퍼스텍, BI 매트릭스, 뭐 이스트 에이드, 맘 AI, DIC, 대동 등의 일부 로봇, 뭐 AI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리포트에서는 뭐 로봇이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느냐라는 리포트가 일부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급등하지만 사실 실적이 그렇게 안 따라가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나라 회사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또는 이렇게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만 갖고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리포트가 사실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로봇 관련해서 수혜를 어디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냉철하게 보는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는 개념만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어떤 로봇 시장 성장 때문에 갑자기 어떤 회사가 뭐 로봇 가지고 엄청나게 뭐 매출 볼륨이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하거나 이런 회사가 잘 안 보여요.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주가가 막 급등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숫자가 나오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국이 로봇에서 뭔가 뒤처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가 별로 안 나타나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뭐 그렇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된 테마군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실제 수혜 여부는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주가의 상승 속도 대비해서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파이터 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로봇 청소기다 말씀 주시죠. 실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100억 이상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왔던 회사인데 실제 로봇만 하는 회사들 중에 수익 나는 회사 별로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뭐 1, 2년 내에 제가 그때 뭐 자료를 좀 봤지만 뭐 매출 500억 그러니까 순수 로봇 회사, 로봇 부품 회사 가운데 500억 이상을 매출하는 회사도 거의 이제 잘 안 보였고 수익이 이제 나는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회사도 거의 안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로봇 이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법인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직까지. 그나마 청소기는 중국 업체 청소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가 모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따라오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 문제다. 근데 어쨌든 근데 주가는 또 되더라. 근데 그 뒤에 뭔가 숫자를 보기 시작할 때 숫자가 안 나왔을 때 그 뒷감당이 좀 필요하죠. 약간 주가가 많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로봇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딜레마예요. 로봇 관련주 뭐 가는 방향은 맞다. 근데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로봇 관련해서 많이 하죠. 실제 뭐 부품 단위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도 하고, 뭐, 어제, 우리가 오픈 AI가 뭔가,
애플 쪽의 디자이너 영입해서 대규모 9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인수까지 들어오면서 아마 새로운 그 제3의 어떤 기계를 만들 것이다, 하드웨어를 만들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내년 정도에 출시하잖아요. 근데 뭐 고명치에 따르면 목에 거는 어떤 뭔가를 만들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새롭게 뭔가 또 나오는데 뭐 그런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원이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소식 등의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오늘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찬성이 215표, 반대가 214표로 가결 처리해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한 표 차이로 아주 가까스로 넘겼죠.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탄소 배출 없는 전력 생산에 적용되던 청정전력 생산세 공제와 청정전력 투자세 공제의 폐지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본 거고요. 또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 60일 내에 착공을 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썬런이 37% 급락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가 24.67% 하락,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가 19.63% 하락, 퍼스트 솔라가 4.3% 하락 등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및 IRA 세액 공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신재생 및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하나증권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 속도와 태양광 대여 사업 TPO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이 낮춰질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착공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TPO 관련 수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영업이익 자체 추정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다만 내년 추정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선제적으로 목표 주가를 일부 하향 조정한다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다만 AMPC 2032년까지 유지하고요. 2026년 FEOC 규정에 따른 미국 내 한화솔루션의 입지 강화의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른 빠른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전력 부족 현상 심화 등을 반영하면 태양광 사업 관련된 타겟 멀티플 변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TPO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제거하면 태양광 모듈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실적의 재차 상향 가능성도 충분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화솔루션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이 TPO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실망감으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좀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보면 말씀드렸던 썬넌 같은 경우는 37%를 급락을 했지만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4.3%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모듈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화솔루션의 모듈 사업부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원치 높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재상승 쪽으로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TPO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파는 것이 나왔지만 모듈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 여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썬런의 급락과 퍼스트 솔라의 4.3%의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이걸 비교한다면 역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화솔루션이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만, 상승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IRA 수정법안 하원 통과 영향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 관련해서 태양광은 오히려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미래에셋증권에서 냈고요. 풍력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역시 탑픽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ITC 및 TOP 세액 공제 삭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맞지만 AMPC는 30년까지 지킨 상황으로 긍정적이고요. 아직 AD, CVD 부가 6월 9일로 인한 미국 모듈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살아있고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탑픽을 한화솔루션은 여전히 잡고 있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ITC 세액 공제 삭감은 부정적인데 AMPC 확보로 신규 셀 공장 증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ITC, PTC 수치 종료와 AMPC 2028년부터 종료가 되면서 CS윈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는 다르게 AMPC가 전액 삭감되어도 여전히 흑자라는 점에 주목을 하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이 그렇게 안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이제 해외 원본 헤드라인입니다. 5월 14일 날 PV 인포 링크 쪽에 나온 코멘트인데요. 외신 보도죠. 이 PV 그 인포 링크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의 폴리실리콘 대규모 감산이 올해 6월 또는 8월까지 대규모 감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 모듈 가격이 와트당 0.4달러로 내고가 되고 있다는 코멘트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종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환경, 그러니까 이 관련된 태양광 환경, 국내 업체들은 태양광 환경이 점점점 가격 쪽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6월에서 8월 중에 중국 폴리실리콘 대규모 감산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태양광 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역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입니다. 띄워주시면, 자, IRA 하원의 수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화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리사 몰로스키 관련된 그 사람이 있는데요. 수령 조건이 지나치게 강화된 클린에지 세액 공제 수정이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라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7월은 돼야,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안이 7월은 돼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 있지만 이게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하원안 관련된 부분들이 수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런 하원에 통과된 법안이 또 수정이 되면서 좀 완화되면 태양광 등을 포함한 쪽이 또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하나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이게 빅 뷰티풀 빌이 소득 수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 등급을 나누었잖아요. 소득 구간을 소득순으로 5등분 한 뒤에 고소득층은 아래쪽에 보시면 고소득층은 다시 세분화해서 총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저소득층은 이번에 이런 관련해서 오히려 손해다는 거죠. 빅 뷰티풀 불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법안을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름답지 않죠. 저소득층은 손해를 봅니다. 특히 최하위층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 고소득층,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이 되고 특히 최상위 1%는 수십만 달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뷰티풀 법안이죠. 이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 유리하고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면서 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층만을 위한 뷰티풀 법안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와튼스쿨 관련된 분석 자료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일부 화장품주, 특히 오늘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중국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가 올라왔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인데요. 서울경제 단독으로 아모레 중국 상하이 공장 더 돌린다는 기사 공유가 됐는데 중국의 영업 상황이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동률 상승하는 것은 맞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려라든지 이니스프리, 마몽도 생산 중에 있는데 중국의 손익 구조가 제한된 요인 중에 상하이
상하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도 영향을 주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사업 방향이 손익 개선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의 쓰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본 바가 있다라고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아직 사업적으로 가동률은 1분기 대비 올라가는 정도가 많다 정도 보면 되고 그 이상은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는 쪽으로 하나증권에서는 확인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요. 자, 그다음 한토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올려드리겠습니다. 한토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 주가 위안화 추이인데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을 하죠. 그래서 위안화의 흐름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점 보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하이난 면세 전체 구매 금액 및 객단가 증거입니다. 하이난 쪽에 객단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면세 전체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쪽도 올라가는 하이난 면세점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화장품 수출 반등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난 면세점 관련된 쪽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 산업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토증권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위안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에 병행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사업 물량 증가와 6월 대선 이후의 주택 공급 정책 구체화 기대감 등의 건설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게 모르게 증권주, 건설주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건설업종 관련해서 이게 국내 건설 경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SOC,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해서 건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고요. 대선 이후에 그게 실제 발표가 되는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부동산 PF 정리 재구조와 실적 관련된 발표로서 약간의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설업종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원전과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국내에 원전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현대건설, DLNC, GS건설 등등이 원전 사업과 좀 엮이면서 건설주까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천재가 은행장들에게 CBDC 적극 참여 요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일부 수입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이 올랐던 6개 관련주가 하락세로 나타났다는 점 다행입니다. 저도 치킨 되게 좋아하죠. 주말 사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닭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육개가 일부 수입이 허용된다는 소식 때문에 저도 즐겁게 주말 사이에 닭 관련된 음식 관련된 한번 먹어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정통파로서 데일리 힌트를 진행하고 있는 박근영입니다. 오늘까지 여기 하시고 주말 사이에 좀 편히 쉬시고 웃는 얼굴로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